한방 치료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한약입니다. 대표적인 한약은 현계 영교탕이 있습니다. 현계, 영교, 방풍, 시오, 백지 등으로 이루어진 약재인데요. 이 한약은 굉장히 명약이어서 복용하시게 되시면 비염 증상이 개선이 되고 면역력이 향상되면서 재발을 방지해주는 약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국제학술지에서도 밝혀졌는데요. 굉장히 좋은 약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비염에 좋은 혈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 날개 옆에 보면 영양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해주게 되면 비염에 굉장히 큰 효과를 받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있는 임당혈도 마사지를 해주시거나 아까 전지 원장님께서 소개해주신 대추혈도 굉장히 좋고 만약에 소화기 증상이 좋지 않다면 족삼리나 중안, 뇌관 등을 자극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치료 방법은 약봉이 있는데요. 호흡기인 코에 직접적으로 면봉을 집어넣어서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증류 추출한 한약재를 면봉에 묻혀서 치료를 하게 되면 비강 내에 자극이 발생해서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밖에도 호흡기 테라피가 있는데요. 영양혈 주변을 양쪽 옆으로 50번 정도 마사지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겁니다. 한의학에서뿐만 아니라 양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염은 사실 많은 분들이 비염을 앓고 계신데 그 증상이 발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미리 스크리닝해서 검진해서 알 수도 없고 또 그 증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그쵸. 증상이 콧물, 재채기, 코막힘, 또 코가려움증. 요 네 가지가 그 증상인데 그게 비강 안에 비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생긴 질환이고요. 한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을 따져서 보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제 급성인 경우에는 풍한, 찬바람이 들어와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양방적으로 같이 보면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는데 급성은 풍한, 찬바람이고 만성으로 가는 거는 보통은 알러지 그리고 뭐 스트레스 또는 혈관의 운동 이상, 자율신경 이상, 호르몬 이상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특히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허약 체질입니다. 우리가 한방에서는 부정거사라고 해서 정기를 도와주고 사기,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치료법을 하는데 비염은 만성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만성이 많은 비염 치료에는 한방이 가장 적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비강안이 말라요. 그래서 비강암이 좀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오시는 비염이 네. 위축성 비염인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가장 큰 거는 코를 주관하는 게 한방으로는 폐고요. 폐기가 약해지고 호흡기 면역력이 약해진 상황을 한방에서는 전기를 도와주고 원인 인자가 된 사기를 제거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마스크를 좀 안에 넣어주셨다면 오늘 밤에는 좀 꺼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부터 중국발 황사가 굉장히 밀려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공기가 매우 안 좋고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다고 하니까 마스크를 꼭 사용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평소 생활 관리를 보면은요. 습도는 한 55%, 60%를 항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점막이 건조해지면 수분이 부족하면 더 이런 질환이 심해지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좀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차가우면 좀 더 이런 한기가 더 들어오게 되고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찬 음료나 빙과류 이런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 또 족욕 밤에 주무시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이 비염은 요새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역학조사에 보면은 초등학생의 경우에 비염이 현재 있는 학생들이 44%, 그러니까 100명 중에 44%는 굉장히 높죠. 중학생들은 42%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거의 100명 중에 한 50명 가까운 숫자가 그 비염을 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이 비염이 있으면
몸이 그냥 불편하고 코가 불편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성장기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비염이 있으면 그 비강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부비동들이 열을 식혀주는, 말하자면은 냉장고라면은 냉각기의 역할을 해주는데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 활동이 좀 저하가 됩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뇌기능의 발달과 성장인데요. 이 부분이 저하가 되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특히나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치료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른들의 경우에도 또 어머님들이 비염이나 이런 증상이 없다가 출산하시고 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 면역력이 굉장히 저하가 되죠. 출산하시게 되면은 그럴 때 그 이후에 비염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소인이 알레르기 소인이 몸에 있었다가 그런 면역력이 저하되는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남자분들의 경우에 갑자기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있는 차로는 네. 생강차라든지 갈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나 몸이 좀 차가우신 소음인들한테는 생강차나 귤피차가 굉장히 도움될 거고요. 또 갈근차 같은 것, 태음인 분들은 갈근차 굉장히 도움될 것이고요. 또 영지버섯, 이 영지버섯도 평소에 굉장히 묽게 차처럼 끓여서 이걸 물처럼 연하게 해서 자주 드셔주시면은 굉장히 도움됩니다. 또 태양인의 경우에는 모과차가 도움되실 테니까요. 또 이런 부분으로 안 되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꼭 진료 받으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염은 치료가 좀 어렵다라고 인식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비염 재발이 잦은 이유는 우선 급성 비염일 때 치료를 완벽하게 종료시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제 급성 비염이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이비인후과 진단을 받을 때 이제 감기를 저희는 이제 급성 비염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이게 낫지 않고 발생하고 이럴 때 비염이 계속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예요. 보통은 다른 사람이 감기에 안 걸리거나 뭐 이제 가볍게 넘어갈 것도 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비중격 망곡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비염이 많이 발생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 이제 코뼈는 이렇게 가운데 똑바로 서야 되는데 굉장히 한쪽으로 휘어져 있는 경우예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틈 사이가 안 보입니다. 코뼈와 이제 비갑계 사이 틈이 안 보여서 공기를 숨을 쉬려고 해도 잘 안 쉬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비염이 다시 재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만성 비염을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비유성 비염이랑 알러지성 비염인데 그외 뭐 혈관 운동성 비염이나 위축성 비염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비율이 좀 적다 보니까 우선 비유성 비염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비유성 비염은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살이 오동통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부어 있는 증상인데 대부분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코가 좀 많이 막히거나 또 답답함을 느끼시거나 이런 증상들을 주로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코가 답답하니까 자꾸 입을 벌려서 숨을 쉬거나 머리가 좀 멍하다, 띵하다 이렇게 좀 발생이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부어 있는 점막 안에 있는 어혈들이나 이런 걸 사혈을 해주면 굉장히 좀 시원해질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러지 비염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인데 여기서는 점액 분비가 굉장히 많은 사진입니다. 양방에서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나 뭐 아니면 스테로이드제를 복용을 시키는데 이게 비충혈 이제 완화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을 때는 그때는 잠깐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원인이 근본 치료는 아니고 이렇게 알러지 비염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몸의 근본 조건, 근본 원인을 치료하시면 이 알러지 비염도 함께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감기 같은 거에 나타나면 우리 오늘 꿀팁 좋은 혈자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대추혈 같은 부분을 스카프로 두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드라이기로 데워주시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해주시면은 지금 감기 같은 거는 걸릴 감기도 쉽게 이겨내고 걸려 있는 감기도 좀 더 빨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염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전직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주셨지만
코로 공기 호흡이 원활하지 않으면 머리가 항상 멍해지고 띵하고 성장 호르몬까지 분비가 저해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할 수가 있는 생각보다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리미리부터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